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2시 12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심리적 탄핵 상태 이미 레임덕입니다. 쌍특검 거부가 부른 윤석열의 심리적 탄핵 상태.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국힘당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장용진 기자는 도대체 국힘당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국힘당 내부 얘기가 그렇게 솔솔 나오느냐고요? 예, 제가 직접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한두 다리 정도 건너서 예, 국힘당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어쩌면 주류, 지금은 주류가 아니니까 윤석열 쪽은 아닌데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국힘당의 주류라고 하는 그런 사람, 뭐 일종의 당직자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 이래저래 연이 좀 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저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국힘당 내부의 속마음, 속 깊은 얘기를 조금 전해 듣습니다. 뻔히 알 수 있는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듣고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이번에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 특히 윤석열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쌍특검 거부가 부른 윤석열 심리적 탄핵 상태 이미 레임덕. 네, 요 얘기를 제가 좀 전행해 드릴까 합니다. 자, 사실은 오래전부터 윤석열이 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게 될 것이다. 제가 한두 번 전해드린 얘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쌍특검 거부, 특검, 특히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닥 환영받을 일은 아니죠. 왜? 아시다시피 이명박 같은 경우는요. 자기 가족이 항상 특검에 털려 다녔습니다. 제일 많이 털렸던 게 누구예요? 이상득이죠. 이상득. 이명박 형. 이명박 형 툭 하면은 특검에 불려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김윤옥 부인이죠. 부인 김윤옥 씨하고 아들 이시영 씨 역시도 특검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맛봐야 했습니다. 이명박은 뭐 피할 줄 몰라서 거부할 줄 몰라서 이 특검을 받아들였던가요?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같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당이 봤을 때 또는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일 때 나오는 거죠. 비록
특검의 힘을 빼서 혹은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진상을 밝히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치기는 했을지언정 특검 그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특검 그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국힘당 내부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거 좀 이상한데? 이거 숨기지도 못하는, 찍소리도 못하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맞아. 왜? 지금 공범 재판, 김건희와 주가 조작을 함께 했던 공범의 재판에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이득을 보았다라는 증거물이 이미 제출이 돼 버렸어. 그것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그 주가 조작 세력과 공범이라는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는 별개로 공범이라는 건 거의 명백하단 말이야. 그러니 받아들이는 순간 감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사실 특검을 그래서 거부를 한다 쳐. 거부를 하는 건 거부하는 건데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후다다다닥 마치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아니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이 이렇게 후다다다닥 처리할 일은 아닌데 나름 고심하고 고민해가지고 거부하는 척, 이렇게 척은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하네. 뭐가 저렇게 급하지? 누가 뒤에서 잡으러 오나? 잡으러 온다 이거야. 그 얘기를 국힘당 내부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특검을 회피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굳이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국힘당 내부에서도 야, 이거 좀 뭐 큰 게 있나 보다. 이대로 가다간 윤석열 무너지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 망했어.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야, 우리 이번에 100석 밑으로 떨어지겠다. 이준석이 한 20석 갖고 가고 국힘당은 아마 80석 겨우 채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준석이랑 민주당이랑 다 합치면, 그 다음에 진보정당들이랑 다 합치면 220석 정도 되겠다. 그 얘기를 국힘당에서도 한대요. 최소 190석, 최대 220석까지 싹 가져갈 거래. 국힘당은 아슬아슬하게 100석을 얻거나 아니면 100석 밑으로 한참 밑으로 떨어질 거다. 잘 봐야 100석이다. 벌써 나온대. 이게 뭐예요? 이게 심리적 탄핵 상태죠. 그죠? 근데 이런 심리적 탄핵 상태가 되고 있는데 레임덕이 안 생기겠어? 돼. 한동훈이가 무서워서, 검찰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일단 이게 본물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국힘당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윤석열이 쌍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곧바로 거부를 했어요. 어제 국회가 정부에 보냈는데 오늘 곧바로 거부해서 보내버린 겁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어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국회가 법안을 내보냈는데 자, 그 다음날 바로 거부권 행사 돌려보내는 사례, 그거 아프리카에나 있는 일이야. 적어도 어느 정도 이 국가체제가 정비가 되고 민주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나라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데는 없어요. 트럼프도 이런 짓은 안 해. 응? 왜? 나름 체면 같은 건 차려야 되거든. 대통령이니까. 일단 명색이 대통령이니까 체면 치레 같은 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체면 치레도 안 하고 일단 그냥 거부부터 땡기고 보는 거야. 그리고 오늘 굳이 임시국무회의를 열 이유가 없어. 화요일날 정기국무회의가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말 보내고 화요일날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미리 땡겨서 한다? 야, 이거 뭐 다른 게 있다. 얘 지금 다른 급한 게 있다. 야, 아무래도 뭐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심각한 치명적인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국힘당 내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급하지? 뭐가 이렇게 급하다 이렇게 후다닥 하려고 그래? 뒤에서 누가 잡으러 오나? 자,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공천 때문에 이 탈락한 자들이 대거 뭐 이탈표를 던진다든지 반란표를 던진다.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할까 봐서 이렇게 후다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 그 국힘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봤자 사흘이다. 사흘 그 정도는 조정을 하면 돼. 그게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못해? 아니야.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공천 탈락자들이 이탈표 던질까봐. 아유,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봤자 사흘이야. 기껏 해봤자 사흘. 그렇죠.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 그러네. 그럼 뭔데? 자,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자기도 뭔지는 모르겠대. 하지만 뭔가 치명적인 거 혹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엄청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대.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대. 단순히 공천 탈락자들의 반란표 걱정?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마 이 탈락자들이 반란표를 던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거다. 탈락자 반란표? 아니, 그래봤자 사흘인데 사흘 벌어두면은 탈락자 반란표가 안 생기고 사흘을 안 벌어두면 탈락자 반란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그게 그런 정도로 지금 앞으로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렇지.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 당연히 걱정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한 문제, 그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 외통수로 딱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후다닥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씨 뭐 당장 이거 안 하면 뭐 폭로해 버린다. 누가 그러나?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야 당장 뭐 해가지고 와. 너 안 해가지고 오면 말이야. 내가 폭로해 버릴 거야. 확 그냥. 이런 경우가 있죠.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협박을 받은 사람은 후다다다닥 정말 다급하게 그냥 일 처리를 하죠. 주변 사람들은 아니 이 일을 왜 이렇게 다급하게 처리하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의아해하지만 당사자는 무척 바쁘고 무척 당황스러운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죠. 엄청 급해 혼자만. 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뭐 폭로한다. 니 당장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확 그냥 폭로해 볼 거야. 이러나? 자,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농담입니다만 꽤 그럴싸하죠. 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윤석열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특이하다라는 거야. 이게 혹시 정권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정황들이 좀 포착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권 내부에 균열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 균열을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 균열을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균열을 봉합하고 이탈하려는 사람들을 빨리 붙잡으려면 빨리 김건희 특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윤석열이 이 거부권 행사한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국민의힘에서 주요 의원들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주요 당직자들이 갑자기 탈당을 했습니다. 문병호 등 몇몇 그 주요 당직자 13명이 국민의힘을 오늘 탈당을 했어요. 이들은 대체로 보면은 옛날 안철수계 사람들입니다. 안철수를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그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그러니까 철새들이죠. 문병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문병호는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모질게 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표독스럽게 굴었던 자가 이 문병호죠. 근데 이 문병호가 국힘당에 가가지고 영등포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영등포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이번에 검사한테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한다? 탈당한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붙었다? 이준석한테 딱 붙은 거야. 문병호는요, 아마 이준석하고 이낙연을 이렇게 접붙이게 하려는데 거기에 좀 힘을 쓰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국힘당에서는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탈을 했는데 민주당으로 바로 돌아가자니 도저히 돌아갈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낙연과 이준석이 만드는 그 신당에 들어가서 조금 비비고 있다가 이낙연과 이준석이 뭐 아무리 합당을 한다고 한들 뭐 합당 될 리도 없지만 뭐 그 만에 안에 천에 하나 합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겠어요. 얼마 못 갈 거란 말이야. 그렇게 분열이 되면은 그 분열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낙연이 민주당에 복당하는 형식으로 하게 합당하는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걸 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안철수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나온 이 13명은 대부분 안철수 따라서 국힘당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탈당이 단순히 안철수계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유승민 계니 혹은 친박근혜 계니 이런 사람들도 서서히 이탈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 공화당 그 조원진 있잖아요. 조원진 얘가 국힘당으로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뺀찌를 먹은 상태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지금 윤석열하고 이제 사이가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조원진이가 은근슬쩍 국힘당에 돌아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뺀찌 먹은 상태예요. 합당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스톱돼 버렸어요. 조정훈은 합당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조원진의 경우는 합당 절차가 진행되다 스톱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겉으로는 박근혜하고 손을 잡는 것 같은데 박근혜 쪽 사람들, 친박 세력들을 당내로 받아들이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왜? 검사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 자리를. 자, 그렇게 되면은 조원진이 합당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던 윤석열과 박근혜가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은 나도 공천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던 이 친박 세력들, 얘네들도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안철수는 이미 낙동강 오리알이 돼 있으니 그러니 안철수계가 우수수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누구도 또 빠져나올 것 같다. 즉 탈당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은 동교동계라고 하던 사람들, 안철수계라고 불리던 사람들, 하지만 문재인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사람들, 이런 자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던 국힘당의 내부 질서를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을 것이다. 바로 그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기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붕괴의 신호다라는 겁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사실 걱정을 해요. 제가 만난 이 국힘당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 솔직히 문병호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 안철수 따라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 뭐 우리도 그걸 몰라? 알지. 탈당하고 말고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어. 하지만 이것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우수수수 다른 애들도 너도 나도 나갈까봐 걱정돼. 안 그래도 이준석이 탈당을 했는데 그 뒤이어서 또 탈당을 했으면 1차 탈당에 의해서 2차 탈당, 3차 탈당이 이었었으면 그러니까 이준석은 원래 탈당할 분위기였고 거기에 따라서 천하동이 탈당할 분위기였고 이렇게 해서 1차 탈당이 진행이 됐는데 1, 2차 탈당이 진행됐는데 이제 문병호까지 3차 탈당이 왔다면 4차, 5차, 6차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자 여기에 검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천, 검사 특혜 공천이 진행되게 되면 이탈할 자들이 더 늘지 않겠느냐는 거지. 안 그래도 윤석열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많대요. 딱 말이 그거래요.
윤석열 간판으로, 자, 예, 요거. 윤석열 간판으로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못 치른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건데, 지금 특검까지 거부했으니 이들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죽을 때까지 복지부동하고 있거나, 그 다음은 탈당해서 다른 길을 찾거나. 탈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국힘당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 30%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10%가 빠져나가도 이 표심을 흔드는 걸 따지면 심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무서워서 미처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국힘당 내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다. 반대하는 척이라고 했다가는 반대하는 척만 해도 무슨 게시타포도 아니듯이 표현 그대로 들고 오면은 게시타포도 아니고 반대하는 척만 해도 검찰 수사 받을까봐 잡혀갈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불만은 많지. 왜? 역대 어느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있느냐. 심지어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요, BBK 특검 자기가 자원해서 받아들였던 그랬던 경우도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BBK 특검. 자, 그런 정도인데 예? 윤석열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특검을 거부하고 그러냐. 이거 선거 망했다. 근데 이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다 수사받는다. 이재명만 수사받는 거 아니다. 다 마찬가지다. 장제원 의원 사실 동서대가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얘기 파다했었다. 황보승이 사실 이 내연남 문제 몇 년 전에 터졌다. 사실 2020년에 터졌어요. 근데 갑자기 언제 불거졌다? 2022년 재작년에 이게 다시 재점화한 거예요. 2년 만에. 왜 그랬겠어? 그 자리에 딴 놈 들어가려고 그런 거지. 뿐만 아닙니다. 뭐 하태경이라든지 지금 뭐 그 지역구 옮기겠다고 한 애들 여기저기에서 수사받는다는 소리가 제법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연아니 허은아니 이 사람들도 검찰 수사를 받네 마네 하는 얘기들이 있었죠.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딱 나경원이 윤석열한테 찍힐 그 무렵에 갑자기 지금 나경원이 받고 있는 그 국회 그 정상화법, 국회 선진화법 그 위반한 게 또 갑자기 재판이 속도가 확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검찰이 무서워서 차마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 안 된다. 이대로는 가면 안 된다. 우리 망한다. 라는 인식은 쫙 번져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솔직히 특검법 거부한 건 자백 아니냐 이거야. 역대 어느 대통령이 자기 관련 특검, 자기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 자기 형, 이명박도 자기 형 얼마나 많이 탈탈 털렸어요. 여당은 특검에 힘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 특검 그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거부하게 되는 것은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게 될 거라는 겁니다. 4월 총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탄핵이 선거 쟁점이 될 것이다. 국힘당 애들이 그러더라고. 야, 이거 객관적으로 윤석열 탄핵이 선거 쟁점이 되겠다. 특검 거부하면서 윤석열 탄핵 쟁점 될 거다. 사실상 자백한 거 아니냐. 자백을 했는데 특검 거부가 자백인데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미 자기 입으로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이미 탄핵 상태다. 이미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요, 자기들은 국힘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윤석열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는 거, 그래서 한동훈한테 정권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려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내가 진짜로 한동훈한테 정권을 물려주고 싶으면 동훈아 나를 밟고 가라, 요렇게 해야지. 어떻게 야 동훈아 네가 앞장서서 특검 좀 막아봐, 이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하는 거는 권력을 이양해 주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태도지, 이런 얘기를 해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일단 뭐 공개적으로 국힘당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저한테 이런 말 해준 사람도 국힘당 내부에서 아마 좀 소수일 거야. 아마 다수는 아닐 거야.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이런 마음이 쫙 퍼져 있는 거죠. 지들도 불안한 거야. 그리고 얘들도 인정하는 게 4월 총선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거론할 것이고 그것이 생각보다 민심에 많이 먹힐 거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특검법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 자백한 게 돼버렸다. 자, 이게 심리적 탄핵 상태 아닌가요? 이게 레임덕의 시작 아닌가요? 이미 레임덕 시작됐지. 왜? 지금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네, 내가 순장조 될 일이니. 아직 정권이 2년 이상, 3년 이상 남았어. 아직 정권 출범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어. 그런데 뭐, 야, 내가 순장조 될 일 있냐? 순장할 일 있냐? 내가 왜 지금 장관을 해? 안 할라 그런다는 거예요. 차관도 잘 안 할라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금은 승진을 안 하려고 살살 빼기도 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레임덕이지 뭐. 달리 레임덕인가? 그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